그 해봅시다. 근데 루틴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 소리가 왜 이러냐? 근데 루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루틴대로 가는데 그 그놈의 루틴이 사람 발목을 잡죠. 그 이게 정상적인 방송 같은 데면은 모든 게 잘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라면서 이렇게 갈 텐데 이제 먼저 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수습을 하는 그런 거로 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뒷수습이 어려워요. 원칙은 세웠으니까 우리가 큰 틀이 있으니까 전통을 따르는 지휘자들 그리고 또 혁신을 얘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에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올리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. 근데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만만하지가 않은 게 이거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댓글을 쭉 올려놓은 다음부터 트래픽 수가 좀 달라져요. 결국은 제가 떠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. 네가 좀 정리해 놓은 댓글을 보면서 연주를 좀 듣는 게 좀 즐거웠다라는 무건의 시위 중이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. 그냥 자기가 듣고 느끼고 이런 면에서 이정학이 말하는 게 헛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차별성들이 좀 느껴지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전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제가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. 그냥 몇 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을 만한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연주가 많습니까? 그 많은 연주들 중에 그나마 들을 만한 연주들로 제가 좀 최소한의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나마 좀 눈이 띄어서 그 과정 속에서 듣는 사람들이 눈이 띄어서 이런저런 판단에 준 것들 이런 것도 어려운 말이다. 판단의 어떤 스탠다드들을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는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. 여기 나오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계 연주에 대해서 뭐 콘세르토 그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사계부터 한번 얘기해보자. 도대체 기악곡이라는 게 뭔지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자. 그렇게 따지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계부터 한번 얘기해보자. 그래서 사계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봤어요. 제가
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죠. 그 노안이 좀 와서 안 보입니다. 글자들이. 르카트로 스타지오네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첫 번째 또 뭐라고 써 있나? 아나 소피 포노타? 뭐 어쩌라고. 아,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 사계 공연을 옛날에 막 100명 막 이런 그 오케스트라에 그 솔로이스트 하나 딱 나와갖고 짜자잔 하는 이렇게 가는 그게 그 전통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고. 그건 아닌데 요새는 그렇게 했었다고. 꽤 오랫동안. 그런 모습들의 전형이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안네스 피포노프터가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. 근데 제가 그 일부러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제가 초심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뭐 마이크 하나 그 장만하고 그랬다고 제가 뭐 대단한 뭐 어떤 뭘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면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, 스스로. 이 정도는 막 준비를 해야지 내가 방송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잘못 순화일 것 같은데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서 방송하면서 뭐 그윽하면 어떻습니까? 뭐 기침하면 어때요? 술 한잔하면 어때요? 뭐 담배 피면 어때요? 뭐 상관없잖아요.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. 그리고 돈 줄 테니까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자발성이 기반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부턴가 좀 더 나은 뭐 마이크도 좀 만들고 마이크도 좀 사고 뭐 그러면서 좀 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시 또 재각성을 했습니다. 편하게 할게요. 편하게 담배도 한 대 피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내가 상태가 좋든 싫든 좋든 안 좋든 그냥 평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이게 더 편하지. 이렇게 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안 그러면 뭐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.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편하게 갑시다. 하여간 그 안내 소피 폰 오터 이 연주를 올린 거는 그런 모습들 뭐 100명 넘는 오케스트라가 팍 이렇게 하고 막 정말 20세기 그 협주곡 하듯이 비발디 시대의 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하던 걸 그렇게 막 오버하면서 하는 그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. 나란히 안네스 폰오터의 모습이 나란히 있는데 뭐냐면 이언냐도 바보가 아니거든요. 카라얀이 시켜서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. 이언냐도 또 바보가 아니라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자기도 성장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악단을 하나 이끕니다. 그러면서 비발디가 생각했던 그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가 뭔가에 대해서 자기는 또 고민을 해요. 그래서 또 그 모습으로 또 연주를 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라는 게 동시대에 하나의 그 세계적인 연주자가 처음에 어린 시절에는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.
그래서 또 다시 각성을 해서 또 새롭게 또 연주를 해보는 그런 겁니다. 살아있는 거예요, 이게. 그렇게 한 거고요. 또 정경화 씨가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형태로 또 했던 것들이 있고요. 아휴, 안 보이는 게 문제다. 하여간 이렇게 그 여러 연주들이 있습니다. 쭉쭉 뭐 여러 연주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3대 마왕이 있습니다.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3대 마왕이 있어요. 그 제가 최고로 치는 건 그 이 오빠 누구야? 안 보인다. 아, 지알리오니 카미뇨라, 지알리오노, 지알리오노 카미뇨라라는 이 오빠가 내가 보기엔 일장.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도 서편제 그 동네가 최고로 일장하면은 전 세계 누구도 못 건드리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비발디도 그 이태리 오빠잖아요. 근데 이태리 오빠 그 전통이 어떻게 뭐 끊어졌는지 연결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인가 내가 정통이야라고 딱 나왔는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누구도 못 건드리잖아요. 제가 보기엔 까미뇰라 오빠가 딱 그거고요. 그리고 또 파비오 비온디라는 오빠가 있고요. 그 오빠도 또 입장. 그리고 또 일지아르노 뭐 아르모니코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는 오빠가 또 한 명 있는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. 눈이 안 보여요. 하여간 올려놓긴 했는데 하여간 그 오빠까지 그 3대장이 있습니다. 이 오빠들이 강력하게 한번 그 바로크 스타일에 대한 그 히스토리컬리 인포드 퍼포먼스가 단순히 그냥 글자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연주자들한테 각성을 하게 만들었어요. 각성을 하게. 이 3대장이 이렇게 한번 연주를 하고 나니까 뜨거 한 거예요. 전 세계 그 연주자들이 이거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악보 있는 게 다가 아니네.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전파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안 까봅니다. 이거에 대해서. 그런 거고요.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. 그 다음부터는 베토벤 1번부터 프리트 팽글러, 토스카니, 카라얀, 첼비다케, 미카엘 길란, 아르논쿨.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게 했는데요. 다들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한 3번쯤 되면은 그 슈퍼스타가 되거든요. 베토벤이 유럽에. 그런 것과 똑같이 그 레코딩 상태들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 완벽한 사이클을 그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뺐어요.
심각하게 그 베토벤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그 뭐 많은 그 연주들이 있지만 완벽한 사이클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뺐고요. 또 그 와중에 또 추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냐면 5번까지밖에 안 한 그 호르디자발 호르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. 왜냐면 좀 알코올이 좀 돼서 저 이런 상태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그 채널 끊으시면 된다.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그 채널이 유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방송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못하니까. 호르자발은 5번까지만 하고 끝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5번까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중거점에 해당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건 좀 오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도 연주가 훌륭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넣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흐름을 그냥 반영을 했어요. 전통적인 사람들, 혁신파들, 토스카니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토스카니, 브루네 라이보비치 그리고 또 미카엘 결렌 세 명만 들어갑니다. 마지막에는 아르논쿠르가 중간에 껴있지만 나머지 그 HIP파 그거로 갔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가운 게 마지막에는 그 오케스트라 누구지? 그 있잖아요. 모차르트, 베토벤, 하이든. 오케스트라 하이든.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는 오빠들이 있더라고요. 그 아르눈쿠르가 이끌었던 챔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 같은 그 소규모 악단인데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한 악단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하노버 밴드 있거든요.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하노버 밴드를 넣어놨는데 하노버 밴드가 그 한 3, 40년 된 그 원전 악기 그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의 그 어떤 전형인데 그 사람들이 또 사이클을 다 돌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다 넣어놨고요. 너무 반가운 그런 연주들도 너무 많았어요. 9번은 베토벤 9번은 프루트뱅글러만 해도 역사적인 명인이 너무 많아요. 우리가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그 나치가 그 폭격을 맞을 때 나치가 폭격을 맞을 때도 베를린에서는 베토벤 9번을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. 징글징글하죠?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또 그거를 또 들으러 갔는지 그 사람들 마음속은 우린 모르죠. 그런데 역사적인 명언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전쟁 중에 그 공연들이 리코딩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. 이거 우리가 즐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아 있는 역사적인 명언들이 있고요.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루체른에서 했던 것도 있고요. 또 바이오레이트가 또 지뢰밭 아닙니까? 지뢰밭. 히틀러, 바그너, 독일 뭐 이렇게 하면 뭐 몇 가지가 뭐 같이 결합되면 완전 그 지뢰밭 아닙니까? 근데
거기서 또 엄청난 프리트 뱅글러 이렇게 또 껴들면 완전 지려버리신데 또 부르는 게 값인 정말 바이레이트 공연장에서 프리트 뱅글러가 전후에 한 그 역사적인 그 요금이 9번 부르는 게 값입니다. 그게 그 LP로 지금 남아있는 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진짜. 근데 그런 것도 그 인터넷에 올려 있더라고요. 만족스러운 음질은 아니지만 약간 맛은 볼 수 있죠. 진정한 맛을 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. 아니면 LP로 그 비싸다는 수백 수천만 원 한다는 그 LP로 좋은 그 아날로그 그 리프로덕션 시스템 정말 몇 천만 원 하는 턴테이블에 수억 하는 스피커 시스템에 앰프 시스템에 돌리면서 들으시던가 아니면 요 정도가 제가 올린 그 정도 음질을 사실은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베스트가 아닐까.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. 사실은 이거 올리면서 아, 참 베토벤 사이클이라는 게 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자, 여기까지가 저희 복습이었고요. 자, 이제 진도 좀 나가봅시다. 저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수업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베토벤 콘체르토 사이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.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콘체르토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 아닌가? 그 얘기 한번 끊어보고 갈까요? 그 전에 예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은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어보고 갑시다.